네, 안녕하세요. 설원익입니다. 우선은 TLT와 TMF 채권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의 인덱스 투자자들 모두 축하드릴 일이 생겼죠. 12월 FOMC가 끝나고 산타가 찾아왔어요. 드디어 10년물은 5%에서 3.9%대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TLT나 TMF 투자자들은 너무 이제 심적인 고생이 많았었는데 그간의 고통을 다 잊게 해주는 시원한 이제 금리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지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번 주에 졸츠 구인 구직 건수를 기점으로 이제 잡 오프닝의 구인 건수가 확 낮아지면서 또 컨센서스가 930만 정도에서 873만 명으로 거의 이제 60만 명의 미스가 나왔고 또 ISM 제조업 지수도 여전히 경기 하락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공급망이 해소되고 운송이 계속 빨라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회사들의 조사를 했을 때 쌓아놓은 재고들을 소진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또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 쪽의 경기 하락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 비제조업 고용 지수가 50.7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CPI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 예측치 그대로 나왔고 이제 MOM 전월 대비로는 10월에 비해 11월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은 올라갔고 YY 연대비로는 그대로 3.1%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컨센서스에 상회하는 수치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확 높여버리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유로존의 물가와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성이 하락을 하고 있고 GDP는 드디어 역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유로존의 산업 생산은 YY 대비 마이너스 4.6%에서 마이너스 6.6%로 큰 하락을 보여줬고 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3 그리고 마이너스 0.4%로 낮아졌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모기지금리도 8%를 찍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는 듯이 7% 초반까지 내려왔고 신청 건수가 또 소폭 올라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제 발표했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CPI의 선행으로 보기 때문에 11월 달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낮아졌어요.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닌데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제 0.2%에서 0%로 이제 월 대비 상승을 멈췄고 YY 대비 2.2%에서 2%로 낮아진 거죠. 물론 근원이 아닌 헤드라인 PPI도 낮아지는 모습은 다음날 이제 FOMC에서 연준 위원들과 파월이 바라보는 물가는 잡혀가는 모습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인플레이션의 끈적함은 끝났고 디스인플레이션은 내년에도 계속 될 거라는 것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던 연준의 점도표에서는 내년에 24년도에는 확실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골드만삭스의 전망에서 보면 12월 22일에 발표된 PCE 물가지수 헤드라인은 디플레이션의 코어에서는 조금 상승하는 0.07%를 전망하고 있고 대부분 기관들은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전망을 또 하고 있어요. 우선 PPI가 또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준은 PC가 다시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내년에는 2%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물가가 내려오면서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5.5%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물가가 낮아졌을 때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이제 나오는 그런 실질 금리 향후 금리 인하를 하면서 똑같이 발맞춰가면서 낮춰줄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고금리의 발목이 묶여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특히 나스닥 위주로 전날 밤에 폭등함으로 시장의 장밋빛 미래를 또 보고 있습니다. 이제 페드의 성명서를 간추리면 확실히 3분기에 비해서 4분기 경제 성장은 좀 늦어지고 둔화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1년 동안의 둔화를 이어 지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가 2%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연준 매파 그 누구도 5.5%에서 추가 인상을 할 게 없다는 점도표가 나온 거고 24년도에는 0.75bp 정도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중간값이 한 4.6%로 제시가 됐는데 25년도에는 기준금리가 3.6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발표를 또 했어요. 또 내년 24년도에 말의 인플레이션율은 2.4%로 그렇게 고대하던 2%대의 물가 상승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파월은 이제 슈퍼 비둘기 모드로 금리 인하를 말하면서 경기에 신경을 쓰겠다는 스탠스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긴축을 너무 오래 했을 때 나타나는 경제의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금리를 조금씩 인하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그렇게 고대하던 골든패스 굴수비 총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얘기인데 연착륙을 거의 확실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또 양적 긴축 QT는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채권을 계속 시장에 파는 것은 똑같이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월 한 달간은 산타가 이제 선물을 주는 달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이번에 가파르게 내려온 10년물 금리로 TLT를 추가로 매수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좀 매수해왔던 일정 부분을 좀 익절하고 1년 미만 단기채권 ETF를 매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내려온 금리 이후에 조금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TLT가 지금 너무 비싸졌다는 것에는 동의는 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지금 싼 가격이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TLT를 사더라도 내년에는 결국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가파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뉴욕 증시나 채권 가격에 프라이싱이 되고 굉장히 가격 면에서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뉴욕 증시와 채권이 달리고 있는데 지금 조금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S&P가 4,600을 돌파하고 나스닥 선물이 16,000을 넘어가면서 더 올라갈 룸이 있을까, 올라가더라도 얼마나 그 고지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결국 나스닥과 S&P는 각각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이제 금리가 사실 인하되는 구간에서는 결국 경기가 하강하고 침체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착륙이 가능하더라도 24년에는 분명히 어떤 GDP나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면서 증시에 조정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하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 조절하면서 다들 성투하시고 한 주간의 행복한 기분이 다음 주에도 계속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